일단 요 명단은 6월 A매치 남미 세 팀, 원래는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와 좀 협상이 안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팀을 찾고 있다고 하죠. 아직 미정인 팀.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6월 2일 브라질, 6월 6일 칠레, 6월 10일 파라과이, 그리고 6월 14일에 이제 아프리카 팀을 만나게 돼요. 그 6월 평가전 4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골키퍼 라인을 보면 조현우, 송범근, 김승규, 김동준 요 4명의 선수가 뽑혔고, 김동준 선수가 새로 뽑혔죠. 늘 말씀드리지만 골키퍼를 4명 뽑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이탈리아나 벨기에나 이런 팀들도 골키퍼를 4명 뽑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이야기를 늘 하지만 이 4명을 뽑는 건 훈련을 할 때 서로 짝을 지어서 하는 훈련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4명을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을 뽑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4명을 뽑는다고 해서 뭐 필드 플레이어 1명을 덜 뽑고 골키퍼를 1명 더 뽑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골키퍼를 4명 뽑은 겁니다. 이제 수비 라인을 보시면 수비 라인에는 우리가 좀 부상이 있어요. 먼저 박지수 선수 못 나오죠. 그리고 김민지 선수는 뭐 지난 달부터 사실 부상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제 예상이 되었던 선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김진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진수 선수는 지금 명단에 있거든요. 벤투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김진수 선수는 주말에 부상을 당해서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서 지금 명단에는 포함시켜 놨는데, 이제 전북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6월 A매치에 뛸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 빼고 대체 자원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김진수 선수는 아직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중앙 수비 라인을 볼까요? 중앙 수비 라인은 권경원, 김영권, 정승현, 조유민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뽑혔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중앙 수비수를 뽑을 때는 김민재, 그리고 김영권, 권경원, 박지수, 여기에 대해서 정승현까지 뽑히면 뽑히는 거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뽑죠. 근데 이 5명을 뽑을 때 늘 이 5명에서 더 뽑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난 A매치 기간 때 김민지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냥 김민지 선수 없이 이 5명에서 1명 없으니까 4명이잖아요. 이 4명으로 그냥 경기를 치렀어요. 중앙 수비수 4명으로. 그런데 이번 A매치는 김민재와 박지수 2명의 선수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뽑던 5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이 못 나오니까 3명의 중앙 수비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유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유민 선수는 벤투 감독이 원하는 것처럼 발밑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전진 패스도 잘 넣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조유민 선수를 아마 뽑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이 벤투 감독이 조유민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 또 참여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라서 뽑았다,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조유민 선수도 벤투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센터백이기 때문에 김민재와 박지수를 대신해서 뽑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A매치 명단에서 좀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좌우 풀백에 3명씩 뽑았어요. 일단 왼쪽에는 홍철, 그리고 박민규, 그리고 김진수, 이 3명의 선수를 뽑았고, 오른쪽에는 이용, 김태환, 김문환 3명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최근 들어서 국가대표팀의 풀백 자리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용이나 김진수 선수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홍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벤투 감독이 처음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좌우 풀백에 3명씩 뽑아서 실험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풀백을 좀 많이 뽑았어요. 3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강상우 선수가 뽑히지 않은 건 이제 중국 무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무대에서 A매치 기간 때 선수를 뽑으면 다시 이 선수들이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격리 기간이 3주예요. 그래서 격리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갈 때 3주 동안 소속팀에서 경기를 못 뛰어요. 그런 것을 좀 배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속팀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를 지금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상우 선수는 이번 명단에서도 제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요, 황인범,
정우영, 그리고 백승호, 김진규, 여기에 더해서 김동현 선수까지 뽑혔어요. 김동현 선수도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뛰고 중앙 미드필더도 뛰고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 6월 A매치 때는 황인범과 정우영 이 두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겠지만 황인범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풀타임을 계속해서 뛰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황인범 선수 자리에 백승호가 나오던가 아니면 뭐 고승범이나 김진규, 여기에 대해서 김동현 선수까지 또 기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선에 이선 자원으로는 권창훈, 나상호, 손흥민, 송민규, 작은 정우영, 황희찬 이렇게 뽑혔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이재성이나 이동경이나 이동준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번 국가대표팀에 못 뽑혔어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자리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뭐 고승범 선수 같은 선수도 이제 뽑혔는데 주전 라인은 아무래도 황희찬, 권창훈, 손흥민 요 3명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승우 선수가 안 뽑힌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뽑혔던 선수들을 밀어내기에는 워낙에 벤투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을 내세우면서 뽑았던 선수가 고정적인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멤버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월드컵이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승우 선수가 요 지금 국가대표팀 명단에 갑자기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최전방에는 조규성과 황의조. 이 최전방 라인은 완전히 경쟁 체제죠. 황의조 선수가 뭐 워낙에 프랑스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조규성 선수가 나왔을 때 포스트 플레이를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조규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팀의 경기력도 좋고 손흥민이나 황희찬, 권창훈과의 호흡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서 아마 최전방 공격 라인은 정말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김건희 선수는 뽑히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6월 국가대표팀 명단.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3세 이하 대표팀에 뽑혔고 아마 이번 월드컵에는 못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강인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개막을 해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하면 월드컵에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데려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에 정말 없는 유형의 선수라서 우리의 국가대표팀이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왔을 때 그리고 뭐 특히나 세트피스에서 정확한 킥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무리해서 지금 벤투 감독이 뽑진 않을 것 같다. 벤투 감독은 워낙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확고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줬던 선수들을 계속해서 뽑아요. 그러면서 길게 선수를 지켜보면서 이 선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선수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선수를 뽑거나 갑자기 새로운 선수를 뽑아서 주전 명단에 넣거나 이러기에는 사실은 벤투 감독의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선수가 갑자기 뽑혀서 월드컵에 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벤투 감독이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을 뽑고 결과로 내가 증명을 받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벤투 감독은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러 오면서 결과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규 선수나 뭐 이강인 선수나 뭐 여러 선수들이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또 아쉬움이 있겠지만 벤투 감독의 성향을 보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뽑는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벤투 감독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둬야죠. 지금 월드컵이 뭐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만나기 때문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의 조직력이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아쉬운 게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란 게 정말 아쉬워요. 우리가 브라질과의 A매치를 벤투 감독 체제에서 한 번 했었죠. 근데 그때 경기에서도 벤투 감독이 라인을 내리지 않았어요.
브라질이 볼을 소유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전방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방 압박이 쏠쏠하게 먹혔어요. 물론 우리가 실점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을 빼앗아내서 득점 찬스까지 만들어냈던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벤투 감독의 축구가 완성이 안 되어 있을 때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벤투 감독의 축구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가 빠져버리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왜냐면 우리 대표팀이 마음 놓고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뒤에 김민재라는 수비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안 나오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봐도 김민재가 안 나왔을 때, 그리고 김민재가 부상으로 혹은 몸 상태를 좀 관리해 주느라고 살짝 빠졌을 때 실점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매치 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김민재가 없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김민재가 없을 때 수비 라인에서 얼마나 좋은 패스를 뿌려줄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 6월 A매치 때 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죠.